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 거래에 이어서 분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계는 아마 3월 수업 중에 원래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첫 신입생들이 한 달 동안 배우는 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는.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서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전산회계, 요것도 분계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이지는 여러분 교과서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5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계가 뭐냐? 이것도 한자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안 배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슨 뜻인가만 보겠습니다. 나눌 뿐에 낄게. 나눠서 끼워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분류 작업입니다. 예비 분류. 그러니까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 예비 분류하는 건데 기업에서는 매일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고요. 상품 판매가 제일 많죠. 각 계정 차변 또는 대변에 직접 기입 또는 기입이 잘못이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직접 기입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다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어요. 그럼 상품 장부에도 가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현금 장부, 상품 장부 가서 직접 찾아서 기록하게 되면 이게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했지만 회계는 100점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리 예비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일단 거래를 쭉 분석해 봅니다. 상품을 팔았어요. 현금 받고. 그러면 상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분석. 그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고 나갔으니까 상품이란 자산 감소. 그러면 차변이냐 대변이냐.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 적을 것인가. 현금은 또 어느 쪽에 적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를 적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계라 한다. 자, 여러분 교과서 46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분계와 같은 예비 분류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택배 없이는 못 살죠.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도 택배로 다 물건 받으니까. 자, 우리가 택배를 보내게 되면 중간에 경기도 쪽에 많습니다. 그 화물 집화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모아요. 모은 상태에서 서울 갈 거, 경기, 대구, 부산, 제주 일단 다 분류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트럭이에요. 트럭에 전부 다 실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나갑니다. 자, 만약에 회계로 따진다면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에요. 만약에 이 분류 작업을 안 하고 직접 서울에서 대구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그러라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발송도 잘못될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회계원리 신입생들이 지금 3월 달에 원래 입학하지만 딱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반번호 이름이 딱 반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반편성을 해야 그 학생들 나중에 각 학급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성적 처리는 반번호 이름으로 성적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근데 반편성을 안 해버렸다. 또는 이렇게 분류 작업을 안 했다. 굉장히 혼선이 생기고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품 8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그랬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품 장부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자, 2단계 이거 거래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야. 자산이 증가는 박쌤이 차변에 적으라 그랬어. 그러면 차변에 어떤 자산? 상품. 그 다음에 돈이 나갔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도 자산인데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죠.
자산이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적으라 그랬습니다. 거래의 판료서에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분류하면서 자, 분개를 하는 겁니다. 날짜 12월 18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 차변은 자산이 증가를 적는 거니까 차변에 금액은 8만 원. 그 다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 그 계정 과목 이름은 현금. 얼마? 8만 원. 이렇게 차변, 대변, 계정 과목, 금액 이렇게 기록하는 게 바로 분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해서 회계 담당자로 가면 이렇게 2학년 가서 전산회계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미리 맛배기로 하나 캡처 받아 놨습니다. 이거 K랩 프로그램이에요. 차변, 날짜 12월 18일, 차변, 상품, 그 다음에 거래처, 금액 8만 원, 대변에 현금 8만 원. 이렇게 적으면 그 다음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상품 장부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현금 장부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회계 프로그램은 분개로 시작해서 분개로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분개를 안 하고서는 회계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데 회계 프로그램 모른다? 분개를 모른다 하면 굉장히 애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게 전산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2급 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학년 회계원리 시간에 분개를 배워야죠. 자,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헐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47페이지 예제 7번입니다. 서울 상사의 다음 거래를 분개해보자. 분개는 여러분들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100% 나옵니다. 저도 서술형으로 많이 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해서 20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까지 한 달치. 물론 회사 가면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자, 날짜별로 일단 하나씩만 해놨습니다. 요거 하나씩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월 1일부터 한번 할게요. 아직도 이 거래의 판료서 암기 안 한 사람들 차변에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요거 8개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반드시 외워두고 자동적으로 암기할 때까지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비춰놓겠습니다. 자, 1월 1일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이것도 한자 용어인데요. 개업하다. 출자, 한자로 날출의 재물자자, 재산을 내놓다. 자, 여러분이 서울 상사의 회계 담당 직원인데 뭐야, 돈이 한 푼도 없어. 사장님 뭘로 장사 시작하죠? 그래, 내가 돈 가져올게. 사무실에 돈을 딱 입금시켜 놨습니다. 그게 바로 출자한 겁니다. 그건 사장님 돈이에요. 물론 회사 돈이지만 사장님이 내놓은 돈, 출자,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 자, 사장님이 이분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회계 담당 직원입니다. 자, 지금 초등학생으로 갑니다. 사장님이 자본금을 자, 5만 원 돈다발을 쭉 가지고 왔어요. 경비직원한테 자, 입금시켜놔.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개는 누구 입장에서 하냐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 현금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 어느 쪽? 차변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차변. 자, 제가 차자라고 쓰면 차변입니다. 어떤 자산이 들어왔냐? 현금이라는 자산. 자, 사장님이 얼마 가지고 왔어요? 5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적고요. 대신에 이 돈은 누가 가져온 거냐면 사장님이 가져온 돈이에요. 사장님 돈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이 사장님 돈이 늘어난 거죠. 회사에 들어왔지만 이 돈은 어쨌거나 사장님 돈이에요. 자본이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해서 500만 원. 자, 요렇게 해주는 게 분계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정될 때까지. 자, 다음 2번 문제. 자, 지우고요. 3일 주식회사 경기상사에서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자, 이분이 경기상사, 그 다음에 자, 상품을 매입하게 됐어요. 자, 여기 상품이, 자, 상품 보내주세요 해서 상품이 왔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지금 이 입장에서 할 겁니다. 여기가 서울 상사예요. 여기는 경기 상사입니다. 주식회사. 상품 30만 원어치 들어왔어요. 그럼 요것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상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자산이죠. 자산이 들어왔어요. 서울 상사 입장에서.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 어느 쪽? 차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상품, 자, 얼마치 들어왔죠?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신에 현금을 줬어요. 그러면, 자, 현금입니다. 현금을 이쪽 경기상사로 줬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서울상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 대변. 그래서 대변에, 자, 이름은 현금 3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주식회사 경기상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상품이 나갔어요. 상품 자산이에요. 경기상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상품이 되고요. 대신에 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이 증가, 차변. 차변에 현금. 금액 30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30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됐고요. 자, 바쁘다 이거. 자, 그 다음 자, 다음 날짜입니다. 7일. 자, 주식회사 대한은행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다, 빌렸다. 그러면,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은행이에요. 현금 10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서울 상사입니다. 현금 100만 원을 이렇게 빌려왔어요. 은행에 가서 흔히 대출 받았다 그러죠, 이거를. 근데 6개월간이에요. 1년 이내. 그러면 단기고요. 빌려온 거를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라 그럽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서울 상사 입장에서 분개할 겁니다. 서울 상사 입장에서. 그러면
현금이 일단 들어왔어요. 현금은 자산이고요. 예,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입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자, 금액은 100만 원.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차입금이라 그랬는데 그럼 부채인데 적을 겁니다. 자, 차입금. 그리고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은행에 이거 안 갚으면 나중에 6개월 후에 안 갚으면 회사 압류 들어와요. 자, 그래서 갚아야 될 빚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한 거죠.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 이름은 단기 차입금. 금액은 1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자, 다음 10일입니다. 자, 대구 상사의 상품 10만 원, 원가는 6만 원짜리입니다. 자, 상품 계정가방 하나 나왔고요. 원가 6만 원짜리 1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매출하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 상사라 그러고요. 서울 상사가 대구 상사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 대구 상사 있어요. 뭐를 팔았다? 상품. 자, 이 상품을 이번에 지게차로 팔아버릴까요? 예. 팔았습니다. 상품을. 자, 여기는 대구 상사고요. 근데 이게 원가는 6만 원인데 원가는 뭐 밝히진 않겠죠. 기업 비밀이니까. 원래 6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얼마에 팔았다? 예. 10만 원에 판 겁니다. 40% 이익을 남기고 팔았죠.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돈을 안 받고 외상으로 줬어요. 평상시 외상 거래하는 단골인가 봐요. 그러면 서울 상사 입장에서는 자, 하나씩 적어 봅시다. 우선 자, 상품 나간 거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차변, 대변 적고 대변 적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 대변에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 자, 여기에 원가로 적을 거냐, 이익으로 적을 거냐. 자, 원가 6만 원을 적습니다. 그 다음 6만 원짜리 10만 원을 팔아서 4만 원 이익 봤어요. 상품 매출 이익 그럽니다. 상품 매출 이익.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비용, 수익이죠. 대변에 적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상품 매출 이익 4만 원. 자, 근데 돈 아직 안 돌았어요.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뭐라 그러죠? 이름을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 증가 감소.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값이 증가한 거죠. 자,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 차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차변에 10만 원, 두 개 합치면 10만 원. 거래 이중성 일치가 되죠. 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15일입니다. 15일. 자, 이거를 지우고 빼놓겠습니다. 자, 경기 상사에서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이 되죠. 자, 아까 이거를 경기 상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경기 상사
상품. 자, 요 상품. 자,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상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은 안 주고 외상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냥 그거 놓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서울상사 입장에서 분개할 겁니다.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 거예요.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금액은 50만 원. 자, 그리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부채죠. 갚아야 될 돈이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50만 원. 예,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샀어요. 자, 서울상사는 그대로 둘게요. 자, 업무용 컴퓨터를 7만 원에, 싸다. 7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는 뭘로 처리해야죠? 자, 판매용이 아닌 업무용, 비품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자, 업무용 컴퓨터 여기 있습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를 지금 뭐 누구한테 사왔는지 봐야죠. 네, 여기서 샀다 칩시다. 이번엔 다른데 7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컴퓨터 들어왔어요. 예, 7만 원짜리. 어우, 좋네. 대금은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 나갑니다. 이쪽으로. 자,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비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업무용 컴퓨터는. 자, 비품은 자산이고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이 증가 어느 쪽? 그렇죠. 차변. 좀 적응되죠, 이제는. 그러면 분개하면 차변에 비품. 자, 7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대신에 돈이 나갔어요. 현금이. 자, 현금은 자산이고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7만 원.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0일입니다. 자, 이걸 뗍시다. 자, 얘는 강원상사로 합시다. 강원상사에 상품 15만 원, 원가 9만 원짜리를 매출하여 대금 중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출이니까.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죠. 자, 강원상사에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팔았어요. 이 강원상사고. 근데 얘 원가는 9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얼마에 팔았냐?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대금 중 10만 원. 자, 얘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현금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냐? 10만 원. 그러면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머지 5만 원이 남죠. 이 5만 원은 뭐다? 외상 매출금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상황 거래는 분석했으니까 자, 하나씩 분개해 봅시다. 자, 우선 자, 상품 나간 거. 자, 상품 나간 거는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이 나갔어요. 어느 쪽에 기록해야 돼? 그렇죠. 대변에 자산이 감소, 대변. 자, 상품 금액은 원가로 적는다 그랬죠? 9만 원. 9만 원짜리 15만 원을 팔았어요. 얼마 이익 봤어요?
6만 원 이익 받죠?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 6만 원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 6만 원. 자, 그리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우선 10만 원 받았다 그랬죠. 이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나 자산이 증가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차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난 거죠. 증가, 자산 증가 차변. 자, 외상 매출금. 자, 5만 원. 그러면 차변 합계 15만 원, 대변 합계 15만 원. 거래 이중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조금씩 눈에 보여갈 겁니다. 자, 거래입 판료소하고 자산부채 수익비용 종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놔두고요. 상품 빼고. 자, 보겠습니다. 자, 1월분 건물, 이 건물입니다. 임차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 서울 상사에서 건물을 빌려 쓰나 봐요. 그래서 건물주,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건물주한테 임차료 월세입니다. 월세.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돈이 나갔어요. 현금에는 자산 감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오죠. 자, 이 5만 원짜리 한 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 돈 나갔습니다. 5만 원. 뭘로 나갔냐? 임차료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료는 수익 비용 중에 비용이죠. 자, 임차료 비용이 발생 어느 쪽? 차변이죠. 그래서 자, 23일 차변에 임차료 5만 원이 나가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버렸어요. 현금에는 자산 감소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5일입니다. 자, 25일 이달분 종업원 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 종업원이에요. 여기 회계 담당 직원이 이 종업원 월급 자 줬습니다. 급여 자 얼마를 줬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입니다. 어느 쪽? 차변. 자, 차변에 급여 10만 원 최저임금도 안 주네요. 자,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이 자산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 현금 10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7일입니다. 27일. 자, 대구 상사로부터, 자, 여기 대구 상사가 있습니다. 대구 상사로부터 외상값, 우리가 받을 게 있었어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쭉 우리 회사로 외상값 10만 원을 수금해 온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사무실에 들어왔으니까 증가죠.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고요. 대신에 외상 매출금을 수금한 거죠. 외상값 받을 거 수금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상값은 받을 게 없겠죠. 10만 원만큼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외상값이 줄어들겠죠. 받아왔으니까.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어떤 자산이 감소냐. 외상값, 외상 매출금이 다 수금해왔다. 이제 수금해올 돈 없다. 10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대변에 적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이달분 전기료 4만 원과 가스료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이달분 전기료 이런 고지서 오죠. 전기료 4만 원 나왔어요. 계량기 뭐 지침 비교했더니. 그 다음에 가스료 3만 원. 이거 개정 과목을 뭘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전기료, 가스료, 난방비 다 합쳐. 수도, 광열비, 수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자, 수도, 광열비. 자, 총 7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돈이, 자, 7만 원 한전에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계산서 나온 거 가지고. 자, 그러면 서울상사 입장에서 자, 수도 광열비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 이름은 수도 광열비. 자, 두 개 합쳐서 7만 원. 그리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 감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7만 원. 자, 서울 상사 입장에서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일 마지막입니다. 자, 대한은행의 단기 차입금, 아까 돈 빌렸었죠?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자 제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돼요. 회사도. 자, 이자 3만 원을 은행에 갚은 거예요. 자, 은행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3만 원을 갚았습니다. 자, 쭉 가서 3만 원. 그러면 이자 갚은 거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입니다. 비용이 발생. 어느 쪽? 차변.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3만 원. 그리고 현금이 나갔어요. 이 현금이 나간 거예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3만 원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확인학습 9번 문제입니다. 이거 분개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는요, 잘 적응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 그 박쌤 전산에게 카페에 뭐 회원이 한 16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나중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현금이 들어오다 차변에 현금, 막 본능적으로 나와요. 운전 처음 배울 때 뭐 옛날에는 1단 2단 하다가 요즘은 막 숙달되게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자,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거는 반복 학습에 의해서만 됩니다. 자, 확인 학습 이건 여러분들이 원래 풀어보는 문제인데 요거까지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그림은 안 붙이고 이제 조금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31일까지 있어요. 자, 우선 3월 1일 현금 700만 원을 출자 사장님이 사무실에 가져온 창업자금 개업하다. 그러면 날짜 3월 1일 현금 700만 원을 사장님이 사무실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증가니까 차변 현금 700만 원. 사장님이 사무실에 가져온 돈은 자본금, 자본의 증가, 대변이죠. 자본의 증가.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이 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문제 쫙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풀이해 주는 거 한번 들어보면 더 확실히 확인되겠죠. 자, 그 다음 2일. 자, 두 번째입니다. 3월 2일. 대한은행에서 현금 80만 원을 1개월간 차입하다, 빌려오다. 그럼 현금이 일단 들어와요, 사무실에. 대출받아 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죠. 자산이 증가. 그래서 현금 80만 원. 대신에 은행에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거예요. 그 빚 이름은 1개월간이니까 단기죠. 1년 이내. 단기 빌린 돈 차입금.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80만 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일. 업무용 복사기. 이거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요? 복사기, 컴퓨터 다 비품이죠. 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비품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 차변의 기록. 차변의 비품 1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이 감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일. 서울 상사에서 상품 60만 원을 매입하고 옵니다. 상품이 들어왔어요. 대금은 대신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지급하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온 거 자산이 증가 차변에 상품 60만 원. 대신에 돈이 나갔어요. 현금이나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6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1일. 충청 상사의 상품 15만 원, 원가는 10만 원입니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매출하다. 자, 하나씩 생각합시다. 우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만 원. 자, 상품은 나갔어요. 상품 자산이에요. 자산이 나간 거 자산이 감소 대변 이거 표시가 안 됐네요. 자산이 감소 상품이란 자산 감소 대변에 상품 원가로 적습니다. 10만 원. 자, 10만 원짜리 15만 원을 팔아서 5만 원 이익 봤어요. 수익이 발생이죠. 상품 매출 이익 5만 원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경기 상사에서 상품 7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 그리고 외상 매입금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 답이 있어요. 자,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왔어요. 자산이 증가 차변에 상품 15만 원. 70만 원 16일 70만 원인데 요거 제가 오타가 있네요. 예, 70만 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간혹가다 이럴 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고 부채가 증가. 부채의 증가 대변 금액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7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일. 자, 19일 봅시다. 인천 상사의 상품 30만 원, 원가는 21만 원입니다. 요걸 팔았어요. 대금 중 돈 받아야죠. 2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나머지가 얼마예요? 30만 원 중에 20만 원 빼면 잔액은 그렇죠.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금 20만 원 들어왔어요. 현금이나 자산 증가. 그럼 차변에 현금 20만 원. 그 다음 나머지 10만 원은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나 자산이 증가. 만약 수금해왔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나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나갔어요. 원가로 기록해야죠. 상품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이죠. 21만 원. 21만 원짜리 30만 원을 팔았으니까 9만 원 이익 봤죠? 수익이 발생
수익이 발생. 자, 아까 자산이 감소하고 여기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9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일 3월분 건물 임차료 9만 원, 보험료 5만 원.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총 14만 원 나갔습니다. 현금 나간 거 자산이 감소 대변. 대변에 현금 14만 원. 일단 대변부터 했어요. 자, 그리고 임차료 월세 나간 거죠.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차변에 9만 원. 그 다음에 건물 화재 보험료겠죠. 5만 원 마찬가지 비용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차변, 보험료 5만 원. 두 개 더하면 14만 원 거래 이중성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25일입니다. 이달분 종업원 급여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앞에서 했었죠. 급여 비용이 발생 차변. 자,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차변에 급여 2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일 충청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수금해 왔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 현금 15만 원. 대신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은 이제는 없어졌죠. 자산이 감소, 대변, 외상 매출금 15만 원. 예, 그래서 거래입 판료소 요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자, 30일 이달분 수도요금, 수도광열비, 난방비까지 다 합쳐서 하면 되죠. 자, 5만 원, 4만 원 하면 9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수도광열비 9만 원,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 감소, 현금 9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마지막 31일 대한은행에 단기 차입금 80만 원과 그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안 갚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부채를 갚았으면 이제 부채가 감소되겠죠. 없어지겠죠.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차변에 부채 이름, 단기 차입금 80만 원, 이자 2만 원 같이 갚았습니다. 이자 비용, 그리고 비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자 비용 2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두 개 합쳐서 82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이거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분개해 주면 이렇게 쫙 분계장이 나타나요. 아까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분계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서 알아서 각 장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금은 현금대로,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대로. 그러니까 분계만 잘하면요. 회계장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고요. 여러분 교과서 49페이지 분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분계를 하는 장부가 옛날에는 아까 연습장에 하듯이 차변에 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분계장에 했었어요. 딱 해서 장부가 있습니다.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지금은 뭐 거의 안 쓰고요. 분계장 해서 날짜 적고 여기 아무런 표시였지만 왼쪽에는 현금, 이쪽에는 대변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현금 출자하여 개업하다. 아까 그런 문제 있죠. 사장님이 돈 가져온 거.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금액은 또 여기다 적어요. 6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거래 끝났어요. 그러면 쭉 줄 그어요. 옛날에는 30cm 작아지고 빨간 펜으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는 분계장 작성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상품 3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하면 상품, 외상 매입금, 금액 300만 원. 여러분들이 분계장이 이쪽이 차변, 그리고 금액은 여기, 대변, 금액은 여기,
그 다음에 상품 외상으로 매입한 거, 요거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수능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살짝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데 분계장을 직접 작성하는 문제는 안 하고요. 그러면 예제 8번 문제 50페이지에 분계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랬죠. 자, 앞에 확인학습은 제가 다 풀었으니까 요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장에 하듯이 이렇게 분계장 하지 말고요. 연습장에 분계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정답이, 그 밑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계가 정확한가 밑에 가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박샘준 선생에게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밑에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회계원리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리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분계는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분계한 거를 장부에 어떻게 가는지, 그 전기, 그 다음에 각각의 장부, 총계정 원장, 전체적인 회계의 순환, 그게 어떻게 되는지 배울 겁니다. 미리 한번 좀 봐두시고요. 자, 가장 어려운 고비 하나 또 넘겼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느라 애쓰시는데, 자, 요거 기억하는 거 열심히 해서,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